대한민국 밖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지금 신고 신청하세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한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설명회가 지난주 금요일 오클랜드 한인회관에서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 지난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때 굉장히 높은 투표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국회의원 선거 때는 굉장히 좀 낮았었는데 작년 대통령 선거 때는 그 한 2,700명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그게 한 투표율로 보면은 한 2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 세계 평균 투표율이 그때 11%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클랜드의 참여율이 굉장히 좀 높았다. 뉴질랜드가 호주보다 전기 자동차를 운행하기에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시드 학의 랄프 심스 교수는 뉴질랜드의 전력 생산은 대부분 재생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를 운행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심스 교수는 또 전기 자동차는 재생 가능한 발전 시설을 갖출 경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전기 자동차는 승객 한 사람당 1km에 30 내지 4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이는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승객 1인당 130 내지 170g, 디젤 자동차의 경우 120 내지 15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데 비하면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편 호주에서는 같은 전기 자동차라도 승객 한 사람당 80 내지 13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에서 전기 자동차 운행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오클랜드 트랜스포트는 연간 임금 조정을 통해서 시내버스의 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클랜드 시내버스 회사는 운영비의 인상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유 기름값 인상 등으로 버스 요금이 약간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시내버스의 요금은 오는 2월 9일부터 인상되는데 오클랜드 트랜스포트 측은 경유값 등 이들 비용은 회사가 완전히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버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클랜드 트랜스포트 측은 주말의 경우 5살에서 15살 사이 어린이 요금은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거리 요금은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고 자주 페리를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는 시내버스와 연계하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는 호주 산불로 인한 연기가 곧 지구 전체를 뒤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는 호주 동해안에서 지난 몇 달 동안 대규모 산불이 계속돼 태평양 지역 전체를 뒤덮었고 지난 1월 1일에는 남아메리카까지 연기가 도달했는데 1월 8일 현재 지구 반바퀴를 뒤덮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수백 군데에서 산불이 발생해 최소한 28명이 숨지고 2,000채 이상의 집이 불탔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에는 폭우가 내려 산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됐으나 호주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홍수 사태가 발생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호주 소방당국은 한 차례 폭풍우가 지나갔으나 산불 진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제작할 반지의 제왕 TV쇼 시리즈가 현지 제작 요원과 스튜디오 사정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오는 2월부터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반지의 제왕 TV쇼를 제작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넷플릭스의 새로운 라이브 액션 시리즈 카우보이 비복과 제임스 카메론의 에비에이터는 이미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레이트 서던 텔레비전의 필 스미스 사장은 이 작품은 유익한 반면 골치 아픈 문제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현지 지역 영화사들은 제작에 필요한 인력과 액션에 필요한 스튜디오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제작 요원 부족과 뉴질랜드의 스튜디오 시설이 부족한 것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호주 산불로 1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호주를 찾는 관광객도 60% 이상이 예약을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해외 관광객들의 취소율은 호주 국내 관광객보다는 낮지만 관광업계는 엄청난 규모의 산불로 연기가 전 세계를 뒤덮고 야생동물들이 큰 순환을 당하고 있어 호주의 평판이 나쁘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호주 관광산업의회에 올라온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도 60% 이상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약 취소가 많은 지역은 집슬랜드, 빅토리아 중부, 머레이 지역과 뉴 사우스웨일스, 웨스턴 플레인즈 그리고 일부 타스마니아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산불이 발생한 일부 지역은 관광 예약이 100% 취소된 곳도 있습니다. 호주의 대표적인 관광업체는 산불로 인한 업계 피해가 10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 다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긴급 구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산불로 지금까지 28명이 숨지고 불탄 지역은 불가리아 면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들어 기온이 좀 내려가고 곳에 따라 폭우가 내려 일부 지역에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관광객들은 산불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 산불로 인해 전소한 주택과 주민들이 불길을 피해 바닷가로 대피하는 모습, 그리고 죽은 야생동물들의 모습과 연기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들이 전 세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산불로 지금까지 2천여 채의 주택이 전소된 소식이 전해지자 뉴질랜드에서도 산불이 발생할 경우 이와 비슷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소방당국과 비상사태 요원들은 산불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집 주위에는 나무를 심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토지관리 전문가 데니스 쿠퍼는 주택은 대규모 산불을 피할 수 있도록 지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뉴질랜드도 점점 더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 더 많은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오타하고 노슬랜드, 캔터베리, 네이피어, 헤이스팅스 지역은 가뭄이 심한 상황입니다. 작년 9월에 시작된 호주의 산불 면적은 1,000만 헥타에 달하고 2천여 채의 집이 불탔습니다. 오클랜드 대학 연구팀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플라스틱 생활용품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품은 만든 다음 특성을 변경할 수 있고 손상되면 자체 수리가 가능하고 크기와 질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 연구팀의 케일 앵겔은 이러한 방법으로 구두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하고 발의 크기에 따라 구두의 크기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자체 수리가 가능한 기능을 이용하면 플라스틱의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재활용 기회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에 선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세무서 자료에 따르면 학생융자를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72,200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이 갚아야 할 돈은 24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한 여성이 지난 1월 10일 해외에서 들어왔다 출국하는 과정에서 학생융자를 갚지 않은 사실이 발견돼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융자를 갚지 않고 해외에 나가 있을 경우 해외에 나간 날로부터 이자가 계산됩니다. 작년 10월 31일 현재 뉴질랜드에서 학생융자를 받고 해외에 나가 있는 10만 9,400명이 34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학생융자 원금은 14억 달러, 9억 3천만 달러의 이자, 그리고 5억 4천만 달러가 벌금, 이 밖에 3천만 달러가 업무 수수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는 학생융자를 받고 해외에 도피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국의 출산율이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이 완화된 후에도 최근 70년 사이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79년 중국 정부는 한 자녀 정책을 실시해왔으나 실제로는 예외가 너무 많아 인구 증가를 늦추기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중국에서는 한자녀 정책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하고 취업이 금지되거나 가끔은 유산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성불균형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아 2019년 통계로 남자아이의 숫자가 여자아이보다 3천만 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15년 한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가구당 2자녀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완화된 후 2년간은 출산 인구가 늘어났으나 지금은 다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한 자녀 이상 양육하기가 힘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BBC는 중국에서 생겨난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식 통계는 지금까지 50명 정도가 새로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영국의 전문가들은 1,700명에 가깝다고 추산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우한시에서 지난 12월 한 달 동안 2명이 이 바이러스에 의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중국의 우한에서 들어오는 항공 승객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 당국은 지난 금요일부터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뉴욕 공항 등 3군데 주요 공항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우한 국제공항은 1,900만 명의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국제선 승객은 하루 3,400명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소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호주 유학생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허위 사실을 근거로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사죄문을 강요받았다면서 북한 법체계의 허위성을 잘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유학 중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 지난해 7월 풀려난 알렉 시글리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의 월간 잡지 북한의 1월부터 호주 유학생의 북한 탐방기를 연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석방됐던 당시 시글리 씨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Why were you detained? Keep going. Yeah, there. 하지만 시글리 씨는 이제 자신의 말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서 연재글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평양 김일성 종합대에서 조선 문학 석사 과정을 밟던 시글리 씨는 지난해 6월 25일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가 9일 만인 7월 4일 석방됐습니다. 시글리 씨는 평양에 체류하면서 북한 전문 온라인 매체 등의 기고문을 실어왔는데 갑자기 북한의 비밀 경찰에 납치당하다시피 끌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었지만 북한 당국에 의해 허위로 기소를 당해 억지로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억류됐던 9일 동안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됐으며 언제 풀려날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시글리 씨는 북한 당국이 자신을 억류해 조사하는 동안 계속 사죄문을 쓰도록 강요했다면서 북한 당국이 북한 법 체계의 허위성을 확실하게 깨우쳐줬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시글리 씨가 유학생 신분을 이용해 간첩 행위를 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시글리 씨는 체포되기 전까지 북한의 교육 관련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통일 투어스를 설립해 활동하면서 인터넷에 건물과 음식, 포스터 등 평양의 다양한 모습을 올렸었습니다. 중국 연구학자인 호주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시글리 씨는 중국 유학 중 기숙사에서 북한 유학생들을 만난 것을 계기로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으며 2018년 일본인 여성과 북한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밖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지금 신고 신청하세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